돈이 되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파트 김현경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과 함께 오늘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힘,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조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다우지수가 2009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대응이라든지 주식시장의 반응 보면 참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주는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됐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미국 시장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하락폭을 이제 만회하는, 일정 부분 만회하는 그런 반등이 나온 것이고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바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공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반등이 나왔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죠. 민주당 지금 경선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슈퍼 화요일 오늘 이제 여러 개의 주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이든 이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가 좋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좋지 않았는데 관련해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다 사퇴를 하면서 그 표가 이제 바이든한테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지금 샌더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주의적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과 반대적인 정책을 많이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역시 어저께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돈을 더 푼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도 역시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이제 풀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회사들에게는 재무 부담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밝은 섹터 중에 하나인 2차 전지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고요. 그 2차 전지에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진입을 좀 뒤늦게 했죠. 삼성 SDI나 LG화학보다는 좀 뒤늦게 발을 담궜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따라잡기 위해서 최근에 굉장히 강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중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헝가리, 그리고 미국의 주요 거점 공장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2년까지는 약 60기가와트를 완성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2025년에 10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 LG 이노베이션입니다. 물론 지금 LG화학과 소송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이제 분리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SK이노베이션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분야예요. 이미 1,000억 원 내외의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능력이 현재 3.6억 제곱미터에서 올해는 이제 5.3억 제곱미터까지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리막 역시 영업 이익 측면에서 수익이 더 증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또 급락하면서 동사의 이제 주력인 이 정유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 역시 지금 오펙 플러스, 이 플러스가 바로 이 러시아를 뜻하는 것이고, 이 최근에 추가적인 감산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비협조적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급망, 수요가 많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오펙 플러스 감산 쪽에 이제 좀 협력을 좀 다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WTI 국제 유가도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등급은 1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등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SK이노베이션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을 했고 아직까지 2차 전지 밸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 SDI와 LG화학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은 전혀 주가에 녹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서 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SK이노베이션 지금 가격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네. 매수가는 11만 5천 원 이하, 목표가 18만 원, 손절라인 1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던 미국 증시에서는 또 4월이나 올해 상반기 내에 연준에서 지난해 연말에 추가했었던 그 양적 완화를 중단할지 여부도 주목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확대되는 부분, 성장주의 반응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호주에서도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사상 최저의 금리 0.5%로 결정했는데요. 이 같은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주로 2차 전지 관련주 SK이노베이션 꼽고 있습니다. 1등급 확인해봤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돈 되는 뉴스의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앞서서 약간 언급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펙의 감산에 대한 전망인데요. 유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장중에 43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4.45% 강세로 마감됐는데요. 오펙에 대한 감산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여기에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미얀마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죠. 이 미얀마 가스전의 투자 가치가 이 유가에 또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와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미얀마 A1, A3 광구에서 매장량 약 4조 입방미터 규모의 이제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작년에 이제 A3 광구 기존에 이제 추정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0.66조 입방 피트의 규모의 신규 가스전을 또 발견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상업성이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올 4월 달 정도면은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업성이 용이하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면 아마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부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동사의 또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우호적인 배당 부분입니다. 이 배당금이 주당 배당금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17년에는 주당 500원이었는데 18년에는 600원 그리고 작년에는 700원을 지금 주당 배당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이제 그동안 이 좀 충당금을 쌓아놨던 것들을 이제 다 작년에 많이 떨어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작년보다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당금 역시 올해 역시 또 추가적으로 증가하면서 약 800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또 100원이 상승된 8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800원을 지금 주가의 시가 배당률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약 5.3% 정도의 지금 배당금 시가 배당률이 나오고 있어요. 5%가 넘는 높은 배당주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2만 원 라인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1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 등급은 2등급, 매수가 14,800원 이하, 목표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3,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군을 발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KTNG 그래서 또 주목을 받는 거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도 현재 800원 배당 전망 기준으로 봤을 때 5.3%의 시가 배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2등급 설정했고요. 14,800원 매수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돈 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하게 되면서 국제선 기준으로 또 대형 항공사와 함께 봤을 때 빅3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제주항공 덩치를 키웠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어제 이제 제주항공이 공시가 나왔죠. 이스타항공 물론 이미 지난 년도 12월 달에 이미 예상이 됐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코로나19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업황이 좋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인수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전일 이제 인수 공시가 나왔죠. 이스타항공 51.2% 지분을 545억 원에 인수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12월 달에 나왔던 공시보다 더 저렴한 가격, 가격이 좀 변동이 됐어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고요. 이 인수 자금은 차입을 통해서 조달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스타항공의 재무
구조를 봤을 때 또 추가적인 자금을 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 동남아 노선까지 이 LCC 주요 노선들이 지금 죄다 막히고 있죠. 거의 이제 개점 휴업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인수로 총 비행기 수가 68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45대가 있었는데 이스타항공 23대 합치면 이제 68대라는 이야기고요. 이스타항공 리스로 빌려온 3대에서 4대 정도는 반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단 수는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보적인 LCC사로 이제 등극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중복 노선들이 이제 상당히 있고 하지만 이 이스타항공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노선이 바로 중국 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이 중국 쪽에 강점이 있는 이 이스타항공의 노선들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악의 업황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네. 어제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에 크게 상승했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도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우려감은 당연히 재무 부담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대감은 당연히 코로나 사태도 어차피 우리 과거의 사태를 보면 지나가는 이슈고 우리의 이제 이 워라밸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이 증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죠.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에 그 수혜를 제주항공이 받을 것이다. 선취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이제 매수 세력도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판단은 개별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 등급은 3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500원 이하에서 목표가 3만 원, 손절라인 18,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인수로 제주항공, 대형 항공 탑 3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향후에 또 부담감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3등급 설정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